아빠, 맞죠? 제발, 맞다고 해요, 아빠. 아니야. 잘못 본 거예요. 민재야, 가자. 싫어요. 이분이 진짜 아빠예요. 전 알아요. 꿈에서 매일 봤거든요. 아빠가 저를 찾아다니시는 꿈을요. 민재야, 내 아들 이리 와. 아빠한테 안기렴.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성동구의 낡은 상가 건물 2층 작은 인쇄소에서 박성호는 오늘도 묵묵히 기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5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어깨와 성실한 눈빛을 가진 성호였지만 그의 얼굴 어딘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기계가 돌아가는 단조로운 소리 속에서 성호는 종종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오늘따라 기계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명암을 찍어내는 소리가 마치 시계 초침처럼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어요. 성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벌써 오후 6시가 넘었는데도 일을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집에 가봤자 할 일이 없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성호 씨, 오늘 일찍 들어가세요. 주말인데 뭐하러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요? 사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사장은 성호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10년 전부터 한 번도 휴가를 제대로 내본 적 없는 성호를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아, 네. 그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복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어느새 백발이 늘어나 있었어요. 52살 남들 같으면 아이들 대학 등록금 걱정을 하고 있을 나이였는데 성호에게는 그런 고민조차 사치였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은 주말을 맞아 들뜬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맞잡고 어디로 갈지 이야기하고 가족 단위 승객들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성호의 눈에 들어왔어요. 성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위아래로 훑어보니 고작 12개의 번호만 저장되어 있었죠. 맨 위에는 여전히 은정이라는 이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번호였지만 성호는 차마 지우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끔 술에 취한 밤이면 그 번호를 누를 뻔했지만 매번 마지막 순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혹시 은정이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자신의 전화가 그 행복을 방해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성수역에서 내린 성호는 천천히 집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성호야, 또 혼자 장 보러 가니? 통닭집 사장님이 너 보면 반가워하시더라. 단골이라고 하시던데? 아주머니들의 따뜻한 말에 성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아주머니. 안녕히 계세요. 성호의 대답은 늘 짧고 정중했습니다. 이웃들의 관심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자신의 외로운 처지가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아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특히 언제 장가갈 거냐는 농담을 들을 때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작은 원룸 아파트에 들어선 성호는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김치와 계란 몇 개, 그리고 어제 사다 놓은 맥주 3캔이 전부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식사로는 역시 통닭이 최고였죠. 성호는 슬리퍼를 신고 동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가족들이 함께 저녁 식사 재료를 사러 나온 모습, 연인들이 팔짱을 끼고 이것저것 구경하는 모습들이 성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시장 입구에서부터 풍겨오는 통닭 냄새에 성호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빨라졌어요. 사장님, 통닭 하나 포장해 주세요. 성호가 말하자 통닭집 사장 아주머니가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는 성호를 마치 친아들처럼 대해주곤 했어요. 성호 씨가 오셨네요. 오늘도 혼자세요? 우리 단골님, 언제 좋은 사람 만나실 거예요? 아주머니의 농담 섞인 말에 성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이고, 성호 씨 같은 좋은 사람한테 왜 인연이 없을까요? 참, 오늘은 치킨무도 많이 드릴게요. 아주머니는 정성스럽게 치킨무를 담아주며 덤으로 콜라 한 캔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호는 작은 식탁에 통닭을 펼쳐놓고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주말 저녁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인기 연예인 가족들의 일상이 흘러나왔어요. 아빠가 아이를 업고 놀아주는 모습, 엄마가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 앞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 모습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호는 통닭 다리를 뜯으며 화면 속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런 평범한 일상이 자신에게는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까요? 맥주 한 모금을 마시자 목구멍이 따가워졌어요. 술 때문인지 아니면 북받쳐 오르는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정아. 성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을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성호에게는 여전히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은정이 두 손으로 임신 테스터기를 들고 있던 그 순간 말이에요.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은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성호는 기쁨에 겨워 은정을 끌어안았었죠. 정말이야? 정말 우리 아기가?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이제 곧 아빠가 되시는 거예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성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정의 옷가지며 화장품,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어요. 다만 식탁 위에는 짧은 쪽지 한 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이렇게 사라지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성호는 그날부터 미친 듯이 은정을 찾아다녔습니다. 은정의 친구들을 만나고 고향까지 찾아가 보고 경찰서에 실종 신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은정은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은정의 가족들조차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성호는 수없이 자문해 봤습니다. 혹시 자신이 은정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결혼 생활에 불만이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성호는 은정을 사랑했고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생각뿐이었거든요.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흘러나왔습니다. 성호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렸어요. 어느 채널을 틀어도 가족 이야기, 사랑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결국 성호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성호는 맥주 한 캔을 더 땄습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가 보였어요. 저녁 시간이라 아이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지만 낮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내 아이는 지금 몇 살일까? 남자아이일까? 여자아이일까? 나를 닮았을까? 은정을 닮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성호의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디선가 자신을 기다리는 아이가 있다는 생각, 그 아이에게 자신은 영영 나타나지 않는 아빠라는 생각이 성호를 괴롭혔어요.
월요일 아침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인쇄소에 도착했습니다. 주말 내내 잠을 설쳤던 탓에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기계를 점검하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성우 씨, 부산 쪽 거래처에서 급한 인쇄물 주문이 들어왔어요. 내일까지 납품해야 한다는데 혹시 부산 출장 괜찮겠어요? 사장의 말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 있으면 또 혼자 집에서 쓸쓸한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요. 네, 문제 없습니다.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오늘 저녁에 출발해서 내일 오전에 납품하고 오시면 되겠어요. 1박 2일로 잡아놨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사장은 성우의 평소 성실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성우는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역시 가끔은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한 성우는 근처 모텔에 짐을 풀고 내일 납품할 인쇄물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성우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거래처를 찾아갔습니다. 무사히 납품을 마친 후 시계를 보니 아직 11시가 채 되지 않았어요. KTX 시간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성우는 오랜만에 부산의 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해운대 해변가를 거닐며 성우는 깊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짠내 나는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는 탁 트인 시원함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성우는 근처 전통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산 중앙시장 안은 활기찬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침에 잡아올린 싱싱한 회를 파는 상인들, 갓 쪄낸 호떡을 파는 아주머니들, 그리고 온갖 먹거리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어요. 성우는 이런 시장의 정취가 좋았습니다. 서울의 바쁜 일상에서는 잊고 지냈던 여유로움이 느껴졌거든요.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 작은 통닭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나 통닭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서울에서 늘 먹던 통닭이 그리워진 성우는 주저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게 안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단골 손님들이 써준 것으로 보이는 메모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는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통닭 하나 주세요. 포장으로 할게요. 성우가 말하자 사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튀겨드릴게요. 기름이 팔팔 끓는 소리와 함께 치킨이 튀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지글지글. 익숙한 소리가 성우의 귀에 들려왔어요. 서울에서 늘 듣던 그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성우는 가게 한쪽 테이블에 앉아 치킨이 튀겨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가게 입구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성우는 무심코 고개를 돌려 새로 들어온 손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성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온 것은 한 여자와 키가 훌쩍 큰 소년이었습니다. 여자는 4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옆모습만 봐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짧게 자른 머리, 여전히 날씬한 몸매, 그리고 걸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여기 앉자. 소년이 가게 안쪽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성우는 더욱 놀랐어요. 소년의 목소리가 어린 시절 자신의 목소리와 너무도 닮아 있었거든요.
성우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성우는 확신했습니다. 은정이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을 성우가 잊을 리 없었습니다. 은정은 성우가 있는 쪽을 보지 않고 소년과 함께 테이블에 앉았어요. 사장님, 통닭 하나하고 치킨무 많이 주세요. 은정의 목소리였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이 상냥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성우는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일일까요? 소년을 자세히 바라본 성우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년의 얼굴이 어린 시절 자신의 얼굴과 빼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눈매와 코, 그리고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까지 완전히 똑같았어요. 성우는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이다. 성우의 마음속에서 확신이 올라왔습니다. 저 소년이 바로 10년 전 은정이 임신했던 그 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소년의 나이도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지금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키와 체격, 그리고 변성기가 시작된 듯한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성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리워하며 찾아다녔던 아내와 아이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말을 걸어야 할지 그냥 있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손에 쥔 휴대폰이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마치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님, 통닭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성우에게 포장된 통닭을 건네주었습니다. 성우는 기계적으로 돈을 지불하며 은정과 소년을 계속 바라봤어요.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년이 은정에게 무언가를 말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는 모습이 너무도 자신을 닮아 있어서 성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내 아이가 저렇게 잘 자라고 있었구나. 은정이 혼자서도 잘 키워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성우는 포장된 통닭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게 문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서 은정과 소년을 바라봤어요. 정말로 말을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돌아가야 할까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인 그리움과 궁금증, 그리고 두려움이 성우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우는 가게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포장된 통닭을 든 손이 자꾸만 떨렸어요. 10년 만에 마주한 가족 앞에서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소년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화장실 방향으로 걸어왔어요. 성우와 소년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소년은 성우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얼굴이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우 역시 숨을 멈춘 채 소년을 바라봤어요. 가까이에서 본 소년의 얼굴은 정말로 어린 시절 자신과 판박이었습니다. 저기요. 소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혹시 아저씨 성함이 뭐예요? 성우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년의 눈빛에서 간절함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나는 박성우라고 해.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소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박성우요? 정말 박성우세요? 소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가게 안에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니?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갑자기 성우에게 달려들었어요. 아빠죠? 아빠 맞죠? 소년이 성우의 팔을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제가 맞다고 해봐요, 아빠. 순간 가게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통닭을 튀기던 사장님도 손을 멈췄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도 모두 이쪽을 바라봤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란 것은 은정이었습니다. 은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년을 향해 달려왔어요. 민재야, 뭐 하는 거야? 은정이 소년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제서야 성우는 소년의 이름이 민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민재. 성우가 아이가 태어나면 지어주고 싶었던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은정이 그 이름을 기억해서 지어준 것일까요? 엄마, 이분이 아빠예요. 민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름도 박성호고 얼굴도 제가 상상했던 아빠 얼굴이랑 똑같아요. 은정은 성우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10년 만에 마주한 남편의 얼굴에서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잘못 본 거예요. 은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동명이인일 뿐이에요. 민재야, 가자. 은정은 민재의 팔을 잡아 끌려고 했지만 민재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분이 진짜 아빠예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 느낄 수 있어요. 이분이 제 아빠라는 게. 성우는 민재를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을 아빠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사장님도 어쩔 줄 모르며 서 있었어요. 은정은 민재를 다시 한번 잡아당겼습니다. 민재야, 정말 가자. 이런 실수하면 안 돼. 실수가 아니에요.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아빠가 살아있다고 말 안 해주셨어요? 왜 아빠가 죽었다고 거짓말하셨어요? 민재의 말에 가게 안의 사람들이 더욱 주목했어요. 이제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정아. 성우가 조심스럽게 은정의 이름을 불렀어요. 정말 오랜만이야. 은정은 성우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리며 냉정함을 되찾으려 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은정이 민재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은정의 손을 뿌리치고 성우 앞에 섰어요. 아빠, 정말 맞죠? 민재가 성우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15살 소년의 눈에는 15년간 품어온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전 아빠를 매일 기다렸어요.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했지만 전 믿지 않았어요. 성우의 목이 메었습니다. 민재야.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민재의 이름을 불렀어요. 정말 내가 내 아들이구나.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이가 바로 눈앞에 서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어요. 아빠. 민재가 성우에게 달려들어 안겼습니다. 성우도 민재를 꽉 끌어안았어요. 부자간의 첫 포옹이었습니다. 가게 안의 다른 손님들도 이 장면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누가 봐도 진짜 부자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해요. 은정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재야, 당장 여기서 나와. 은정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어요. 성우는 민재를 아는 채로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은정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성우가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너희를 찾아다녔어.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는지 적어도 그 이유는 알고 싶어. 성우의 목소리에는 10년간 쌓인 그리움과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할 말 없어요. 은정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우리 삶에 끼어들지 말아요. 민재야, 정말 가자. 은정은 다시 한번 민재를 잡아 끌려 했지만
민재는 성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싫어요, 엄마. 민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전 아빠랑 있을 거예요. 왜 아빠를 숨기셨어요? 왜 저한테 거짓말하셨어요? 민재의 절규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우는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재야, 엄마 말씀 들어야지. 성우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빠는 어디 안 가. 이제 찾았으니까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성우의 말에 민재가 고개를 들어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아빠? 정말 저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성우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 아빠가 널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은정은 이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어떤 안도감 같은 것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10년 동안 혼자서 민재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민재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은정이 통닭집 사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란 피워서요. 사장님은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이런 일도 있는 거죠. 가족이 만나는 건데. 은정은 마지막으로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해운대 해변으로 나와요. 할 말이 있어요. 은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포기인지 아니면 결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부산의 작은 모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 봤어요. 민재가 자신을 알아보고 달려들던 순간, 은정의 차가운 표정, 그리고 내일 해운대에서 만나자던 약속까지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새벽 5시, 성우는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씻고 나서 거울을 보니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아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자신을 닮은 눈매, 환하게 웃던 모습, 그리고 아빠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까지. 아침을 간단히 해결한 후 성우는 해운대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여러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모래사장을 걸으며 성우는 은정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10년간 품어온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후 2시가 되자 성우는 약속 장소인 해운대 해변 산책로에 나와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은정이 혼자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재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성우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둘 다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은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는 학교에 보냈어요. 은정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잠도 못 자고 아빠 이야기만 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성우는 은정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야위어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왜 그랬어, 은정아?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어? 나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있었니? 은정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파도가 모래사장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잘못은 없었어요. 은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어요. 성우는 은정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뜻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은정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말씀 기억해요? 결혼할 때 저한테 했던 그 말들. 성우는 잠시 생각해 봤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당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안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키우는 방식도 다르다고 하셨죠. 저는 당신 가족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하셨어요.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나는 전혀 몰랐어.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야지.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겠어요? 은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저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저는 겉돌았어요.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성우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은정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요. 그래도 나한테는 말했어야지.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었잖아.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더 무서워졌어요. 은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까지 그런 시선을 받으며 자라게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어머니가 손자라도 똑똑해야 할 텐데 하시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면을 전혀 알지 못했던 자신이 한심했어요. 미안해, 은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둔감했구나. 당신 탓이 아니에요. 은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과 정면으로 부딪힐 용기가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친 거죠. 비겁하게. 두 사람은 다시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성우는 은정의 손을 보고 싶어 옆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정의 왼손 약지에는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재혼했어?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끼고 있는 거예요. 민재 때문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성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재는 어떻게 키웠어? 성우가 물었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민재가 아빠를 찾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재가 나를 찾았다고?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어릴 때부터 계속 물어봤어요. 아빠는 어디 갔느냐고, 왜 안 만나느냐고. 은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죽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야 민재가 포기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민재는 믿지 않더라고요. 성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구나.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는 더 심해졌어요. 은정이 계속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아빠가 있는데 자기만 없다고 정말 죽었으면 무덤이라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어때? 민재가 잘 지내고 있어? 성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정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사실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은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거든요. 아빠 없는 애라고 놀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민재는 그럴 때마다 아빠가 살아있다고 우기는데 아이들은 더 놀려대죠. 성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누구한테 말해요? 은정이 쓰게 웃었습니다. 저 혼자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어요. 민재한테는 참으라고만 했죠. 아빠 없어도 당당하게 살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있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은정은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민재는 정말 당신을 필요로 해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10년간 혼자 감당해온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나도 민재를 만나고 싶어. 성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고 싶어. 은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방과 후에 민재를 만나보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성우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재를 다시 상처 주지 마세요. 은정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한번 아빠라고 인정한 이상 끝까지 책임져야 해요. 다시 사라지거나 실망시키면 안 돼요. 성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민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 바다를 바라보며 성우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아버지가 되어야겠다고. 다음 날 오후 성우는 민재가 다니는 중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0년 만에 아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생각에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민재를 찾고 있었어요. 아빠, 저 멀리서 민재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교복을 입은 모습이 더욱 의젓해 보였어요. 민재는 성우에게 달려와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정말 오셨네요. 당연히 와야지. 우리 민재와 약속했는데. 성우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재의 웃는 얼굴을 보니 어젯밤 잠 못 이룬 것도 다 잊혀졌어요. 뭐 하고 싶은 거 있니? 음료수나 마실까요? 민재가 제안했습니다. 둘은 학교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카페에 앉아 마주보고 있으니 정말 아버지와 아들 같았습니다. 성우는 민재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키도 제법 크고 어깨도 넓어져서 이제 완전히 소년티를 벗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궁금한 게 많아요. 민재가 콜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민재의 눈빛에는 원망보다는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어요. 성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은정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빠도 너를 찾고 있었어. 정말 많이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던 거야. 성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엄마는 왜 아빠가 죽었다고 했을까요? 민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믿지 않았어요. 아빠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성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알았는데? 꿈에서 아빠를 자주 봤어요. 민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꿈에서 아빠는 저를 찾아다니고 계셨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학교 생활은 어때? 성우가 화제를 바꿨습니다. 민재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괜찮아요. 민재가 짧게 대답했지만 성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니? 아빠한테 말해봐. 성우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반에서 저를 놀리는 애들이 있어요. 뭐라고 놀리는데? 성우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였습니다. 아빠 없는 애라고요. 민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특히 준호라는 애가 심해요. 아빠 없는 새끼라고 놀려요. 제가 아빠가 살아있다고 하면 그럼 왜 안 나타나냐고 더 놀려요. 성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오래됐니? 한 달 정도요.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참았는데 어제는 정말 화가 나서 주먹 다짐할 뻔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셔서 말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성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만 잘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재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저한테만 가정환경이 어려워도 참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성우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처리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선생님 이름이 뭐니? 김 선생님이요. 담임 선생님이에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아빠 괜찮아요. 저는 이제 아빠가 있으니까 당당할 수 있어요. 성우는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재야,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아빠가 있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줄게. 정말요? 민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떻게요? 내일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과 상담해 볼게.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호라는 애한테도 제대로 말해줄게. 민재는 걱정스러운 표를 지었어요. 그럼 더 놀림받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쫄아서 나타났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말하는 애들은 겁쟁이야. 성우가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용감한 건 가족을 지키는 거거든. 아빠가 널 지켜줄게. 민재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재가 성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성우도 민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빠 서울에 살고 계세요? 민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저희는 계속 부산에 살 거예요? 성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부분은 은정과 먼저 상의해 봐야 할 문제였어요. 그건 엄마랑 상의해 봐야겠다. 하지만 민재가 어디 있든 아빠는 찾아갈 거야. 아빠 직업은 뭐예요? 민재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인쇄소에서 일해. 명함이나 전단지 만드는 일이야. 성우가 설명했습니다. 재미있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 멋있어요. 민재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아빠처럼 성실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성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재야, 넌 이미 훌륭한 아이야. 아빠가 자랑스러워. 시간이 흘러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집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엄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성우는 아쉬웠지만 민재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걸어가면서 민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화내지 마세요. 성우는 놀라며 민재를 바라봤어요. 왜 그런 말을 하니?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민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밤에 울기도 하셨어요. 아빠 없이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성우는 민재의 성숙함에 놀랐습니다. 겨우 15살인데 이렇게 엄마를 생각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랐다니요. 알겠어, 민재야. 엄마한테 화내지 않을게. 민재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은정이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성우와 눈이 마주치자 은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성우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내일 학교에 갈 거라고 엄마한테 말해줄게. 민재가 집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오실 거죠? 당연히 가야지. 성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민재 일인데 안 갈 수가 없지. 민재는 활짝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우는 민재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드디어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텔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뒤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와 눈이 마주치자 남자는 재빨리 고개를 돌리며 사라졌어요. 성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기분 탓이겠지만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민재와 은정에게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민재 학교에 가기 전에 은정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학교 상담에 대해 미리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은정은 전화를 받자마자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호 씨, 정말 학교에 가실 거예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민재가 더 힘들어질까봐 걱정돼요. 성호는 은정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조심스럽게 처리할게. 오전 10시 성호는 민재가 다니는 부산 해동중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무실에서 김태식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선생님은 성호를 보더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재 아버지시라고요? 김 선생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재 어머니께서 혼자 키우신다고 들었는데요. 성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사정이 있어서 이제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성호를 자세히 훑어봤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요. 성호는 주민등록증을 내밀었어요. 선생님은 신분증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학교에 오신 거죠? 김 선생님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성호는 민재가 당하고 있는 괴롭힘에 대해 설명했어요. 민재가 반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는다고 하던데요. 김 선생님의 표정이 어색해졌습니다.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사실 민재가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준호라는 아이가 단순히 농담했는데 민재가 과민 반응을 보인 거죠. 성호는 김 선생님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민재가 말한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농담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농담이었나요? 아이들끼리 아빠 없는 애 이런 말 정도요. 김 선생님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요즘 한부모 가정이 워낙 많잖아요. 별것 아닌 일로 민재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성호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라니요. 선생님, 그런 말이 아이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세요? 물론 좋은 일은 아니죠. 김 선생님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도 참을성을 기워야 해요. 사회에 나가면 더 심한 일들이 많거든요. 지금부터 강해져야죠. 성호는 선생님의 태도에 실망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나타났으니까 민재는 더 이상 한부모 가정이 아니에요. 그런 놀림은 이제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 선생님은 성호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아이들이 믿을까요? 오히려 더 놀릴 수도 있어요. 가짜 아빠 데려왔다고 말이죠. 성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짜 아빠라고요? 성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 선생님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다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때 교무실 문이 열리며 교장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의 교장 선생님은 성호와 김 선생님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더니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성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 아버지시군요. 사실 민재 어머니께서 몇 번 상담을 요청하신 적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의 말에 성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상담이었나요? 민재가 아버지 없다고 놀림받는 일 때문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나타나셨으니 다행이네요. 김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의 말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교장 선생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호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재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선생님, 반 아이들한테 제대로 지도해 주세요. 친구를 놀리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요. 김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당장 아이들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우는 교장 선생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민재가 학교에서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학교를 나와 성우는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정아, 학교 다녀왔어. 이제 민재가 놀림받는 일은 없을 거야. 은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민재가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그런데 은정아,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재 담임 선생님 말로는 내가 몇 번 상담을 요청했다던데 왜 진작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 은정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연락해요? 당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설사 연락한다고 해도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정아, 나는 언제든 올 수 있었어. 연락만 했어도 바로 달려왔을 거야.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민재를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제대로 해주세요. 그날 오후 성우는 민재와 만났습니다. 민재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듣고 정말 기뻐했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오늘 준호가 저한테 사과했어요. 정말? 성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과하던? 선생님이 반 아이들한테 말씀하셨대요. 민재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친구들 가정환경 가지고 놀리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준호한테 저한테 사과하라고 하셨어요. 성우는 뿌듯했습니다. 잘 됐다. 이제 학교 다니기 편해지겠네. 네. 그리고 친구들이 아빠를 만나보고 싶어 해요. 민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 시간 되실 때 학교에 또 오실 수 있어요? 성우는 민재의 밝은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갈 수 있어. 하지만 그날 저녁 모텔에서 쉬고 있던 성우에게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성우가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성우 씨죠? 잘 들어보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은정이와 민재한테서 손을 떼세요. 아니면 후회할 일이 생길 거예요.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런 전화를 하는 거죠?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남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은정이가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무슨 소리예요? 성우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괴롭혔다고요? 내일까지 부산을 떠나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더욱 위협적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민재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성우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전화를 한 것일까요? 그리고 민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우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위협 전화를 받은 성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의 성우는 서둘러 옷을 입고 은정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7시 성우가 은정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집은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옆집 아주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어젯밤에 은정 씨 모자가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나가길래 어디 여행이라도 가나 싶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성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몇 시쯤 나가셨는지 아세요? 11시쯤 됐을 거예요.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은정 씨가 민재 손을 꽉 잡고 서둘러 나가더라고요. 택시를 탔던 것 같아요. 성우는 어젯밤 위협 전화와 은정의 급작스러운 외출이 관련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누군가가 은정을 협박한 게 분명했어요. 성우는 급하게 은정의 휴대폰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은정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은정아, 지금 어디 있어? 성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집을 나간 거야? 성우 씨. 은정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무슨 위험? 누가 너희를 위협했어? 성우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나한테도 이상한 전화가 왔어. 민재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협박했어. 은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역시 당신한테도 전화가 갔군요. 은정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성우 씨, 정말 미안해요.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봐. 성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잖아. 은정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제가 빚이 있어요. 민재 병원비 때문에 사채를 썼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갚을 수가 없게 됐어요. 성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재가 아팠어? 언제? 무슨 병? 작년에 맹장염 수술을 받았는데 합병증이 생겼어요. 은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재수술까지 받느라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보험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어요. 얼마나 빌렸는데? 성우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매월 이자만 200만 원씩 내야 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성우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은정이 혼자서 그런 고생을 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내가 도와줄 수 있었잖아. 어떻게 말해요? 10년 만에 나타난 당신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은정이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나니까 사채업자들이 더 악랄해졌어요. 당신한테서 돈을 받아내라고 협박해요. 성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나한테 전화한 거구나. 내가 떠나지 않으면 민재를 해치겠다고 한 거구나. 네. 은정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민재와 함께 피해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오래 버틸 수는 없을 거예요. 성우는 즉시 결정했습니다. 은정아, 지금 어디 있어? 내가 찾아갈게. 안 돼요. 은정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위험해요. 그 사람들이 당신까지 해칠지 몰라요. 상관없어.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가족인데 어떻게 혼자 놔둬? 위치만 알려줘. 은정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산역 근처 여관에 있어요. 태평여관이에요. 성우는 즉시 택시를 잡아타고 부산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2천만 원이라는 돈은 성우에게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와 은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어요. 태평여관에 도착한 성우는 은정이 있는 방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은정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은정의 얼굴은 파리하게 질려 있었고 민재는 침대에 앉아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민재가 성우를 보고 달려와 안겼습니다. 무서웠어요. 엄마가 갑자기 짐을 싸라고 해서 뭔지 몰랐어요. 성우는 민재를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민재야. 아빠가 와서 이제 괜찮아. 성우는 은정을 바라봤어요. 은정아, 이제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 성우 씨, 정말 미안해요. 은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할 것 없어. 성우가 은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야.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그중 한 명은 성우가 어젯밤에 위협 전화를 받았을 때 목소리의 주인 같았습니다. 박성우 씨군요. 키 큰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화로 말했죠. 부산을 떠나라고. 성우는 민재를 자신의 뒤로 밀어냈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권리로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거죠? 권리.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정 씨가 우리한테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권리죠. 얼마죠? 성우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정확히 얼마를 갚아야 하는 거죠? 남자는 성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2,300만 원이에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성우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정말요? 남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갚을 건가요? 일주일 주세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전액 갚겠습니다. 남자는 동료와 눈짓을 주고받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만약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될지 아시죠?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그때까지 이 사람들한테 손대지 마세요. 남자들이 나간 후 방 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은정이 성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성우 씨, 어떻게 그런 큰 돈을 구하실 거예요?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작은 전셋집을 팔면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방법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아둔 적금과 퇴직금, 그리고 친구들에게 빌리면 어떻게든 만들 수 있을 거였어요. 걱정하지 마. 성우가 은정과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다 해결할게.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될 거야.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 성우는 약속된 장소인 부산중앙시장 근처 카페에서 사채업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은행에서 뽑아온 현금 2,300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성우는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돈을 마련하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전세집을 금매로 내놓아 1,500만 원을 만들고 10년간 모아둔 적금과 퇴직금으로 500만 원, 가리고 회사 사장님과 동료들에게 머리를 숙여 빌린 300만 원까지 더해 간신히 목돈을 마련했어요. 성우는 가방을 꽉 붙잡으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 전 여관에서 만났던 키 큰 남자가 동료와 함께 카페로 들어왔어요. 정말 돈을 구해 오셨나요? 여기 있습니다. 성우가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2,300만 원 정확히 들어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남자는 가방을 열어 돈 뭉치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정말 다 가져오셨네요. 대단합니다. 남자의 표정에는 의외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이 돈 마련하느라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상관없습니다.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은정과 민재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죠? 물론입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도 여기 있어요. 채무 완전 변제 확인서입니다. 남자는 서류를 꺼내 성호에게 건넸어요. 성호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본 후 서명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남자들이 돈 가방을 들고 떠나자 성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성호는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정아, 다 해결됐어. 이제 안전해. 정말요? 은정의 목소리에 기쁨과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성호 씨,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우리 가족인데. 성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어때? 너무 좋아해요. 아빠가 우리를 지켜줬다고 하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녀요. 은정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성호는 은정과 민재를 만나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중앙시장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세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민재가 성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말하지 마. 성호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은정은 성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호 씨, 집까지 팔면서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이제 어디서 사실 거예요? 성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일단은 고시원이라도 구해서 지낼 생각이야. 중요한 건 너희가 안전한 거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은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방이 하나 비어 있어요. 성호는 놀랐습니다. 그래도 될까? 갑자기 들어가면 민재도 불편할 텐데. 전 좋아요. 민재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아빠와 함께 살고 싶어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은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큰 희생을 하셨는데 혼자 고시원에서 지내게 할 수는 없어요. 한 달 후 성호는 부산으로 이주해 은정과 민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작은 집이었지만 1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성호는 부산의 한 인쇄소에서 새로 일자리를 구했고 은정은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재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학교에서 더 이상 놀림받지 않게 되었고 성격도 밝아졌어요. 매일 저녁 성호가 퇴근하면 현관에서 기다리며 아빠 오셨어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성호가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체육 시간에 축구했어요. 민재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골도 넣었어요. 친구들이 아빠한테 축구 배웠냐고 물어봤어요. 성호는 웃으며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우리 민재가 축구를 잘하는구나. 이번 주말에 함께 축구장에 가볼까? 정말요? 민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른 아빠들처럼 저랑 축구해 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성호가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아빠와 아들이니까.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은정이 차린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나물 몇 가지의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성호에게는 세상 어떤 식당보다 맛있었어요. 성호 씨,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셔도 괜찮으세요? 서울에 있던 생활을 다 버리고 오셨는데. 성호는 은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정아, 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서울에서 혼자 지낼 때는 매일이 똑같고 의미가 없었거든. 하지만 이제는 달라. 어떻게 달라졌어요?
민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어. 성우가 민재와 은정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때문에 더 열심히 살고 싶어졌거든.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성우 씨.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민재가 잠든 후 성우와 은정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우 씨, 미안해요. 은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그렇게 사라져서 정말 미안해요. 성우는 은정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 중요한 건 지금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한다는 게 뭐예요? 은정이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성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재의 아빠로서, 그리고 너의 남편으로서 제대로 살고 싶어? 은정은 한참 동안 성우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게요. 6개월 후 성우는 은정과 다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부산 해운대 근처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민재가 축사를 읽었는데 우리 아빠와 엄마가 다시 결혼해서 정말 기뻐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라는 말에 참석자들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 후 성우는 부산 남포동에 작은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행복한 가족 치킨이라는 이름의 가게였어요. 은정과 민재가 함께 가게를 도우며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의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빠, 오늘 장사 끝나고 영화 보러 가요. 어느 날 저녁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재가 보고 싶은 영화 보자. 성우가 치킨을 포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갈래요. 은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은정과 민재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10년의 공백은 길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아빠, 진짜 남편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가게 문을 닫으며 성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폭풍처럼 쏟아지는 사연 폭풍이었습니다.